트럼프 2.0 너무 안 좋게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과거와 분명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증시에서 굉장히 쏠림 양상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도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차 전지 기업들 급락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까지도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뭐 방산, 조선 그리고 뭐 우주항공 이쪽으로는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는 양상을 보여준대요. 이미 한번 트럼프를 경험해본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더 빠르고 급하게 들어갔다.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야 이거 이렇게 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격 사건 이후에 약간 좀 이제 총격을 약간 피습 사건 이후에 증시에서도 야 이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지난번과 이렇게 돼서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해서 부각을 받겠지라고 벌써 답지를 다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바로 또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쏠림 현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쏠림 현상들은 조금 단기간 내에 잦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린 이후에 그래도 구조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트럼프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외치던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비동맹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려를 표명했고 오히려 또 이제 약간 좀 이제 친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축하한다, 화답의 메시지를 보냈죠. 특히 이번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행정부인 만큼 증시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약간 다른 국가에서도 좀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에 지난 행정부 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라든지 존 볼턴, 니키 헤일리, 마이크 펜스, 이제 국방장관이라든지 외교장관을 해주셨던 분들인데 이 분들 전부 다 대부분이 약간 좀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 극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경쟁의 상대, 다른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저건 적국이다. 공산당은 적국이다. 러시아도 적국이고 미국 외에는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약간 그런 이제 고립주의를 계속적으로 추구를 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참모진들을 보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라든지 바비 케네디라든지 툴시 게버드 이런 인물들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약간 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사업체들을 하나씩 운영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약간 좀 고립주의보다는 실리주의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조금 그래도 물론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약간 좀 벤스도 그렇고 약간 조금 일관적인 행동을 하진 않는 분들입니다.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약간 좀 트럼프랑 비슷한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업적인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실리적인 그런 이익을 좀 추구하는, 그래서 서로 약간 좀 너무 한쪽만 빚지는 장사가 아니라 서로 약간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실리를 챙기면서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그거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거래 달인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어떤 브랜딩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저서도 책도 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협상, 내가 나서면 이스라엘 전쟁 금방 끝낼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낼 수 있다. 북한 나는 옛날부터 김정은이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비핵화 내가 충분히 나 북한도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협상 거래에 약간 좀 굉장히 달인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당선 직전에 네타냐후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백악관 입성하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 그리고 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네타냐후가 바로 또 이제 화답에 전화를 했죠. 조만간 그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제 전화를 하는 등 아무튼 좀 뭔가 파괴력 있는 그런 이제 파급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 단위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트럼프의 입장상 앞에 이런 참모진들과의 어떤 실리주의 그리고 거래 이런, 그래서 조금 아주 한쪽이 아주 계속 좀 빚지는 그런 장사보다는 좀 이제 과거보다는 약간 좀 유동성 있는 약간 좀 그런
이런 유화한 액션을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달러 약세 정책 그리고 유가 약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뭐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통화라든지 뭐 국가의 증시 상황에는 좀 이제 좋은 부분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 이제 소득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좀 이제 국채 발행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국채 금리가 확 튀고 또 달러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바라는 것들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 내에 들어간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 공장들을 미국인들이 가동을 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생산품이 제공품이 나오면 그걸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었고 소비하는 국가였어요. 소비하는 국가였다 보니까 뭔가 소비를 시키려면 본인들의 자기네 나라의 달러 가치를 좀 낮춰야지 수출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 약세 정책들을 고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사실 뭐 트럼프 정부뿐만이 아니라 리쇼어링 정책을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미국의 수건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달러 약세가 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맞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자본들이 국내 증시로 좀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건 아닐까라는 약간 좀 이제 그런 좀 이제 합리적인 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단기간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 좀 이제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뭐 이제 코스피 지수도 한 3주 정도 계속 좀 박스권을 그리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당일날 크게 하락하고 다음날 올라갔다가 한 1주 정도는 박스권 보이다가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확 또 빠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증시의 어쨌든 단기적인 좀 변동성 자체로는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통상적으로 3주 안에 모든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변동성이 다 해결이 됐고 그 뒤로 좀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바닥을 잡아가면서 좋은 흐름들로 전환이 됐더라. 약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연준이 또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단계였어요. 지금은 이제 인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의 연착륙 여부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가 약간 좀 진작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연준이 바라는 그런 연착륙도 충분히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결국 은행, 방산, 조선, 재건, 원전, 바이오, 우주항공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있는 업종들이 조금 이제 강하게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업종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라든지 성장 여력이 있는지는 반드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당장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 모두 다 트럼프가 다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분명히 반등의 무게가 실리는 것들은 확실해요. 어쨌든 감세 정책이라든지 기업 지원 정책 그리고 어떠한 규제적인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좀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인 만큼 그러한 좀 이제 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업종들 그리고 실적 성장이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좀 이제 눌리는 그런 기업들 단순히 그 이슈로만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업종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도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틈타서 또 좋은 가격대에 잘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좀 코멘트 트럼프와 관련돼서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또 이제 뭐 이런 퀀트키 리포트라든지 뭐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